네, 2022년 한 해 증시를 전망해보고 대응 전략 세우는 특집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SK증권 지식서비스 부분장이신 최석원 전무님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전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첫 출발은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시장 일각에서는 금년도에 또 새로운 신고가가 날 것이다. 즉 3,400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그런 좀 다소 낙관적인 전망도 있는데요. 우리 부문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도 뭐 그런 기대가 아주 큽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올해는 그 고점 부근까지 저희가 지난번 고점이 3,300이었죠. 그랬죠. 예, 그 정도 수준을 일단 좀 기본적인 고점으로 보고 있고 이제 하단도 만만치 않게 좀 열려 있는 이런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끌고 나왔던 어떤 그 상승 추세가 이제 드디어 조금 그 조정이랄까요, 또는 뭐 하락이랄까요, 그 의미 있는 어떤 좀 균형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한번 겪어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네. 올해는 전반적으로 기대하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만 좀 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 한 해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기대감도 있지만 그에 따른 또 조심성도 좀 필요한 한 해가 될 것 같다라고 하셨고요. 그러면 일단 기대감 차원에서 상승 쪽으로 좀 무게를 틀 만한 모멘텀부터 좀 여쭤볼게요. 시장에 좀 기대를 해볼 만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예. 주식시장이 결국 가장 큰 동력은 결국은 경기가 얼마나 좋아지느냐의 문제이고 네. 또 한 가지는 시장 내 유동성이 얼마나 풍부하게 존재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올해는 이제 유동성을 조금씩 그 흡수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그걸 이길 만큼 경기가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느냐가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그게 이제 결국은 또 기업의 이익의 전반적인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좋은 모습들도 많이 관찰이 됐어요. 일단은 리오프닝과 관련된 부분인데 네. 그 오미크론 바이러스 얘기도 사실 당초에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치명률이 낮은 이런 상태로 그렇죠. 나타나고 예. 있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경기 확장 모멘텀을 꺾지 않고 오히려 리오프닝과 더불어서 기존의 제조업까지 같이 이제 회복이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게 제일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결국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얼마나 수출이 잘 될 거냐의 문제예요. 제가 이 리오프닝과 더불어서 제조업이 같이 계속 잘 돼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 예.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국가고 그렇죠. 네. 제조업 중심의 국가는 글로벌 제품 수요가 계속 늘어나줘야 되는 건데 한 가지 걱정은 사람들이 야외 활동을 돌리면 제품 수요가 좀 줄어들까 그렇죠. 이런 부분인데 이제 뭐 다행스럽게 작년 연말까지 놓고 보면 어느 정도 그게 둘이 균형을 갖고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빨리 경기 회복 기대를 이렇게 접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긴축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충격을 안 주고 있다는 건 예, 굉장히 그렇죠. 시장하고의 소통을 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데서 실패를 하지 않고 계속 좀 안정감을 유지시켜 줄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중에 주식시장을 끌어올리는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방금 말씀 도중에 나왔습니다만 오미크론 어찌 보면은 그 뭐 중증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 그 확장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오미크론의 확산이 시장에 주는 투자적인 심리에서 어떤 위협을 줄 걸로 보십니까? 네, 이건 뭐 당연히 안 좋은 일이고요. 네. 당연히 안 좋은 일인데 좀 다행스러운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빠른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이제 치명률이 낮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예. 제가 오늘 아침에도 와서 뭐 매일 봅니다만 이 확산 통계 이런 네, 거 글로벌 확진자 확산 수, 통계를 예. 보는데 이게 월드오미터 기준으로 보면은 7일 평균 신규 확진자가 130만 명까지 늘어났어요. 오. 그리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50만 명 정도가 예. 나타나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특징적인 건 뭐냐면 이게 보통 한 7, 8천 명 정도 수준의 하루 사망자가 생겼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그게 꾸준하게 내려와서 그렇죠. 오히려 5천 명대, 예. 6천 명이 좀 안 되는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산 대비한 사망자의 수는 굉장히 통제되고 있고 안정돼 있다. 물론 확산이 지속되면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확산 지속되면은 뭐 설사 내가 중증으로 전이되지 않더라도 확률적으로 중증으로 갈 그럼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네. 위축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면들이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은 이 다음번 단계에 또 다른 변이가 생긴다 그러면 오미크론 이후에 변이가 생긴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거의 독감이나 뭐 이런 그렇죠.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확실히 떨어져 있다. 그래서 리오프닝이 자꾸 뒤로 조금 이렇게 지연되는 느낌은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반적인 어떤 경기의 확장 분위기를 확 이렇게 꺾는 이런 현상으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미크론에 대한 변수를 이렇게 좀 진단을 해주셨다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이 워낙에 심하다 보니까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제 긴축으로 전환의 속도를 더 높여 나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영향 어느 정도 판단하고 계세요? 네, 결국은 올해 핵심 변수죠. 그렇죠. 예, 결국 네. 고물가 이거에 대한 맞아요. 대응, 그게 이제 긴축인데 그게 가장 큰 핵심 변수가 될 거고요. 뭐 사실은 저는 그 올해 중반 정도쯤 되면 이 병목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물가 상승 압력은 많이 좀 줄어들 거라고 봐요. 그리고 병목 현상의 핵심은 공급망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특정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는 점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재정 정책을 좀 덜 쓰는 분위기가 예.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병목 현상이 나타났을 때 기업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시간에 걸쳐서 그거를 대응하는 전략들을 세우기 때문에 그건 해소될 거로 보는데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이거는 사실 긴축으로서도 해결이 잘 안 될 거로 보는데 네. 첫 번째는 미중 갈등이고 또 한 가지는 친환경 움직임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지금 계속 비용에 그러니까 기업들의 생산 코스트를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죠. 가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긴축으로서 이걸 해결할 수는 없으나 예전에 비해서는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항상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이 높아질까 봐 이제 우려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금리 한두 번 올리고 뭐 그럴 거예요. 상반기 중에. 그걸로 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네.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때 물가 상승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낮아지는 게 아니네라는 우려가 발생하는 것. 이게 아마 올해 시장의 가장 큰 우려점일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반영해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계속 올라가는 시장이라기보다는 중간에 한번 리스크가 존재하는 시장으로 올해는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아까도 이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아무래도 한 회사의 하우스비를 책임지는 분이시다 보니까 금년도 주시장 조금 조심스럽게 전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시장에서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기본적으로 제가 뭐 정확한 범위를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지금 한 3천선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 위로 한 10% 정도의 장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 얘기인즉슨 그래도 주식 포트폴리오를 중립 이하로 너무 줄이거나 이러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립 정도로 가져가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 얘기의 근거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건 금리가 물가 상승 못 쫓아가고 있어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채권을 매수함으로써 얻게 되는 실질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사실 자금이 그쪽으로 움직임도 나타나는 게 제한적이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도 별로 유리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 기회는 결국 인플레이션을 잘 이렇게 해치할 수 있는 예. 자산 쪽일 텐데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건 결국 실물 자산이고 그렇죠. 네. 주식은 생각해보면 대표적인 실물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인플레이션을 좀 중화시킬 수 있는 자산으로서의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기대는 좀 갖고 있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주식에 대한 또 매력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주도주를 좀 가져가야 되는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사실 지난 한 해는 뭐 하반기에 워낙 종목 장세가 심해서 투자자분들 대응하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네. 주도주는 어떤 것들이 될까요? 그 박스권 장세 또 작년도 한 하반기부터 나타난 걸 보면 특별한 주도주랄 게 없이 어느 순간 어느 주식이 쭉 맞아요. 올라가고 예. 또 그게 소외받으면 또 다른 게 올라오고 이런 게 그쵸. 반복되는 장세였는데 뭐 이런 박스권화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는 건 리오프닝입니다. 올해 경기를 끌어주는 것도 결국은 상승할 때는 경기가 회복돼서 상승, 경기가 확장돼서 상승하는 건데 경기 확장을 이끄는 힘 자체가 리오프닝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업종을 이런 경우에는 뭐가 좋을지 이렇게 나누는 것. 예를 들어서 테마라는 거는 사실은 뭐 어떤 분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막상 테마가 형성될 때까지는 뭔지 몰라요. 그래서 네. 지금 뭔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테마는 벌써 가격에 다 반영됐다고 보시면 그렇죠.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막 내가 사전에 알아야지라는 이런 생각을 갖기보다는 한 가지 분명한 기준을 갖고 올해는 그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좋은 게 말씀드렸던 물가예요. 그러니까 고물가인데 고물가 시기에 좋은 주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라는 걸 소비자한테 전가시킬 수 있는 회사입니다. 이거 사실 좋은 건 아닌데 그만큼 사람들이 가격에 무관하게 사는 기업 그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주도주에 대한 어떤 욕심이라든지 그런 거를 너무 막 쫓아다니지 말고 한 가지 분명한 리오프닝, 그다음 또 한 가지 분명한 물가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업, 이 네. 기준을 갖고 움직이시는 게 올해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벌써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올해 2022년도에 작년도 굉장히 힘든 한 해였지만 금년도 만만치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개인 투자가들에게 반드시 이전만큼은 주의하세요 하는 투자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는 해다. 예. 특히나 유동성 장세 이제 마무리 국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유동성과 경기 확장이 같이 나가는 국면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되고 이제 아마 재작년에 가지고 해외 투자에서 굉장히 특히 작년에 미국 주식에서 투자 수익률이 많이 나서 이제 또 미국으로 가시려는 글쎄요. 분들이 생기실 텐데 네. 제가 보기에 미국으로 가시는 건 뭐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만 유동성 장세의 끝물이라는 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모두 그렇죠.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뭐 다 팔고 미국으로 가자 이런 식의 사고는 안 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네. 적절하게 균형을 가진 중립 포트폴리오 하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마인드, 그러니까 네. 물가와 리오프닝에 대비한 마인드로 주식 투자를 하면 올해도 낮아진 기대 수익률 하에서도 자산을 좀 보호하고 증식할 수 있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집 시간으로 올 한 해 증시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전망을 해보고 또 어떤 유망주들을 담아가야 되는지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의 최석원 주식서비스 부문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